네, GPIO 블록 다이어그램을 살펴볼게요.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많이 참고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그림들, 이제 전에 본 이런 그림들 다 데이터 시트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거 이제 마이크로칩스에 직접 메일을 보내서 써도 되는지 다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제 저작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오픈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유포하면 문제가 됩니다. 분명 강의를 위해 이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이제 함부로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공유를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GPIO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보시고 이제 실습까지 진행을 하시면, 이 레지스터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런 원리로 우리가 입력과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거구나 알 수 있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지금 보이시는 게 지금 논리 회로거든요. 얘는 이제 OR, 얘는 AND, 얘는 3스테이트 버퍼, 그리고 얘는 슈미트 트리거, 그리고 얘는 트랜지스터, 얘는 저항, 얘도 트랜지스터, 얘는 낫 게이트, 얘는 AND 게이트. 이 동그라미들은 다 낫 게이트를 작게 그린 거예요. 만약에 이 논리 회로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고 아예 처음 본다 하시면 이걸 이해하시는데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알면은 그냥 아는 대로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모르시면은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어떤 핀을 제어할 때 그 DDR 레지스터를 가장 먼저 1 또는 0으로 제어를 하잖아요. 여기에 DDR XN이 있습니다. 이 X는 알파벳을 의미해요. B, C, D. 만약에 DD, B라고 가정을 하면, X가 만약 B면, 여기 보이시죠? DDR-B 레지스터에 DDB가 되겠죠? 근데 DDB는 0부터 7까지 뒤에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N은 0부터 7까지의 숫자를 의미한다. 그래, 여기 DDXN이 있고 여기 포트 XN, 그럼 얘는 포트 B에 0이 될 수도 있고 포트 B에 1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PXN, 얘는 이제 PB 0이 될 수도 있고 PC 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PXN, DDXN, 포트 XN 이런 거는 그냥 일반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냥 일반화 시킨 그런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그냥 아예 하나를 가정을 하고 좀 논리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X는 B로 가정을 하고 N은 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얘는 DDR B0이죠. DDR B0은 DDB0은 요겁니다. 요거. 요 DDR-B 레지스터의 0번째 비트를 의미합니다. 그럼 얘를 출력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에 1을 집어넣어서 이 Q 값을 1로 유지를 시켜줘요. 얘는 지금 QD, Q바, 그리고 클럭, 그리고 클리어, 리셋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는 이제 D 플립플롭이라고 해서 일종의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요 메모리 한 셀을 의미해요. 한 비트. 얘가 담고 있는 정보를 여기 Q 라인에 뿌려주는 거예요. 얘가 1이면 DDR B0이 지금 값이 1이구나. 여기가 0이면 DDR B0의 값이 0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1로, 논리 레벨에 1로 맞춰주면 여기 3스테이트 버퍼로 들어가요. 3스테이트 버퍼는 얘가 만약 0이면 얘가 이렇게 오픈됩니다. 오픈돼서 여기 스위치가 오픈되는 것처럼 오픈돼서 이 부분이 아예 그냥 없어져요. 회로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0이면. 근데 만약에 여기가 1이면 여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만약 1이면 0이면 0 보내주고 1이면 1을 이렇게 보내줘요.
이해되셨죠? 여기 위에 있는 값을 0 또는 1로 제어를 해서 얘를 이제 오픈시킬 수도 있고, 여기 데이터 흐름을 이쪽으로 0 또는 1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력을 쓰려면 DDR B0을 1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1로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포트 B0의 값이 핀으로 쭉 나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 값을 0으로 해주면 PB0에는 0, 그러니까 로우 레벨이 나가게 되고, 만약에 이 값을 1로 해주면, 포트 B0을 1로 해주면 얘가 이렇게 쭉 나가서 PB0이 1, 하이 레벨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DDB0을 1로 한 상태에서 포트 B0을 0 또는 1로 제어를 해줌으로써 핀에 나가는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출력의 전부예요. 이게 출력의 전부고, 이제 입력을 살펴볼게요.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요 DDB0의 요 레지스터를 우리가 0 값으로 바꿔줬잖아요. 0으로. 그럼 여기가 0이 됩니다. 여기가 0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 회로가 이렇게 끊어집니다. 여기가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트 값을 아무리 0 또는 1로 우리가 바꿔줘도 얘는 출력으로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출력으로 절대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 DDB0이 0이면 여기가 이제 끊어지기 때문에 출력을 내보낼 수 없고 입력만 받을 수 있어요. 입력은 어떻게 들어가냐? 입력은 여기 아래 지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핀 B0 보이시죠? 이 값을 우리가 읽어서 0인지 1인지 로우 레벨인지 하이 레벨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얘를 0으로 보내면 데이터 입력 흐름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핀 B0의 값을 읽음으로써 스위치 입력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DDB0이 1이면 데이터 흐름이 이렇게 된다. 당연히 입력은 받을 수 없고 흐름이 이쪽으로 가게 돼서 핀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지우고, 저희가 풀업 저항 살펴봤잖아요. 얘를 이제 0으로 하면 얘가 0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오픈이 돼서 회로가 끊어지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지금 저항이에요. 여기가 저항이고 얘는 트랜지스터인데, 트랜지스터는 여기 게이트 신호를 제어함으로써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게이트 신호를 제어해서 여기 출력을 제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PUD가 1이면 얘는 풀업 디스에이블이잖아요. 얘가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1이 가고 요 동그라미, 아주 작은 동그라미 보이시죠? 얘는 낫 게이트예요. 1을 넣으면 0이 되고 0을 넣으면 1이 되는 게 바로 낫 게이트입니다. 그럼 얘는 1을 넣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0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엔드 게이트라고 요 세 개의 값이 모두 1이어야 출력이 1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라도 0이 들어오면 얘는 출력이 0이에요. PUD가 1이면 여기 엔드 게이트 입력에 낫 게이트가 있으니까 0이 들어가고, 그럼 이 엔드 게이트의 전체 결과는 0이 됩니다. 이 0을 또 낫 게이트로 보내줍니다. 얘는 낫 게이트예요. 낫 게이트. 그럼 0을 보내면 1이 되고 1을 보내면 0이 되는데 0을 보냈으니까 이 값이 1이 됩니다. 그리고 요 소자의 값이 1이면 얘가 차단이 됩니다. 차단. 지금 여기가 차단이 돼요. 그럼 풀업 디스앱을 했는데 여기 회로를 오픈시켜 버린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은 이 핀 입장에서 이 저항이 그냥 덩그러니 달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풀업 저항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PUD가 1이면 결국에 우리는 내부에 달려있는 풀업 저항을 쓸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흐름으로 인해서 풀업 저항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풀업 저항을 쓰려면 PUD는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얘가 0이면 여기에 엔드 게이트에 1이 들어가게 되죠. 자, 보세요. 얘가 0이면 엔드 게이트에 1이 들어갑니다.
근데 엔드 게이트 여기가 1로 들어가려면 나머지 값도 다 1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살펴보면 요 DDR을 하나 받습니다. 만약에 얘가 1이면 얘가 출력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죠. 얘가 1이면 여기가 0이 되니까 이 역시도 풀업 저항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입력으로 핀 입력을 받으려면 DDR B0은 항상 이제 0으로 초기에 세팅을 하잖아요. 얘를 0으로 세팅하면 얘가 이렇게 신호가 와서 여기가 1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포트 B0 DDB0을 입력으로 사용을 했을 때 포트 B0 값을 통해서 우리가 풀업을 사용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한다고 했죠. 만약에 이 값이 1이면 이 1은 이제 여기로는 갈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0이라서 이 회로를 오픈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 1이란 신호는 여기서 막혀요. 하지만 이 위로 올라가서 얘가 1이 되죠. 그러면은 드디어 드래곤볼 3개를 모아서 111이 돼서 드디어 엔드 게이트의 출력이 1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0이 되고 이 트랜지스터를 0으로 누르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흐릅니다. 얘는 이제 VCC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전압을 의미하고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그래서 이 풀업 저항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PUD가 0이고 DDB0이 0이고 포트 B0이 1이어야 그때서야 내부적으로 풀업 저항이 활성화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업 저항이 활성화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이제 활성화됐으니까 여기에 스위치를 우리가 달아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스위치 달고 여기 그라운드라고 했으면 자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외부에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지금 요 풀업 저항 때문에 여기가 항상 지금 하이 레벨이에요. 하이 레벨. 그러니까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여기가 항상 풀업 저항 때문에 하이 레벨이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지금 전원이거든요. 전원이 이쪽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풀업 저항을 타고. 여기가 하이 레벨이니까 이 하이 레벨이 이쪽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럼 핀 B0을 거치게 되겠죠. 핀 B0을 읽으면 하이 레벨이 돼요. 자, 스위치가 오픈되어 있으면 풀업 저항이 있으니까 얘가 하이 레벨로 읽힌다. 값이 1로 읽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위치를 사용자가 눌렀어요. 그럼 접하게 되겠죠. 접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라운드가 있죠. 그럼 요 VCC에서 풀업 저항을 타고 흘러온 전류가 요 그라운드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로우 레벨이 됩니다. 그럼 이 로우 레벨이 이렇게 타고 가서 로우 레벨이 되고 그럼 핀 B0을 우리가 읽으면 로우 레벨이 읽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스위치를 안 누르면 하이 레벨, 가만히 냅두면 하이 레벨이고 스위치를 누르면 로우 레벨이 돼서 스위치를 눌렀구나, 어떤 동작을 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이어그램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다 드렸어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실까봐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살짝만 말씀을 드릴게요. 슬립은 이제 내부적으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제어기를 슬립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0이면 이 핀 입력이 그대로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슬립이 0이면. 근데 슬립이 1이면 이 소자가 이 신호를 막습니다. 그래서 핀 입력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를 동작시켜서 여기에 남아있는 이제 누설 전류들을 다 그라운드로 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핀은 이제 읽힐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슬립 모드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슈미트 트리거라고 해서 스위치를 안 누르면 이제 하이 레벨이다가 누르면 이제 로우 레벨이 되잖아요. 얘가 이 신호를, 이 파형을 조금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이 레벨에서 들어오다가 갑자기 뭐 이상한 노이즈가 껴서 뭐 이렇게 간다 하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줘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슈미트 트리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정 기준 전압 이상은 잘라주고 일정 기준 전압 이하는 이제 유지시켜줘서 예쁜 파형을 만들어내는 게 슈미트 트리거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 뒤에 싱크로나이저가 있어요. 이 핀으로 들어오는 입력을 읽는 시간과 실제로 여기 CPU에서 명령어를 처리하는 그 시간을 동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여기로 들어오는 신호를 동기화 시켜줘서 CPU가 명령어를 수행했을 때 이 핀 값을 잘 읽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싱크로나이저, 동기화 해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GPIO 블록 다이어그램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정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GPIO를 사용을 하려면 적어도 이 표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DC 커런트 per IO 핀. 하나의 IO 핀마다 보통 40mA 사용할 수 있다. 여기가 이제 티피컬이거든요. 미니멈, 티피컬, 얘는 맥시멈. 보통 이제 40mA를 빨아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핀에서 요 하나하나의 핀이 다 40mA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40mA까지밖에 못 쓰는 요 핀을 100mA, 뭐 500mA 이렇게 사용을 하려 하면 당연히 문제가 돼서 여기 소자들이 문제를 겪겠죠. 그래서 40mA, 하나의 핀에는 40mA를 빨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아웃풋 로우 볼테지랑 아웃풋 하이 볼테지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뭐 1, 0, 로우는 0, 하이는 1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볼테지는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그냥 논리 상태를 0 또는 1, 로우 또는 하이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저희가 MCU에는 5V 전원을 사용할 수도 있고 3V 전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 VCC가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여기에 5V 전원을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5V가 아니라 3V를 넣어서 사용을 해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 3V랑 5V는 그걸 의미하는 거고, 저희는 지금 5V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5V를 사용을 하는데 맥스 볼테지가 0.8V예요. 그러니까 미니멈과 티피컬은 없는데 맥스가 0.8이라는 거는 신호가 0부터 5V까지 있는데 여기 0.8까지는 0.8 이하의 요 레인지에 있는 값은 우리가 로우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0.8V는 로우 레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아웃풋 하이 볼테지는 VCC가 5V일 때 미니멈이 4.1V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4.1V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4.1V부터 5V까지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이 레벨로 인식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우는 0부터 0.8, 하이는 4.1부터 5V 값이다. 만약에 어떤 핀을 실제로 출력 핀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하이 신호를 주면 정확히 5V가 찍히지 않아요. 4.1V에서 5V 사이의 값이 이제 찍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논리를 결정하는 기준 전압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IO 풀업 레지스터 값이 미니멈 20에서 맥시멈 50k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얘는 요 풀업 저항의 값을 의미합니다. 요 풀업 저항이 20kΩ에서 50kΩ 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편차가 왜 이렇게 크냐 할 수도 있는데 업체마다 이 값이 좀 많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에는 20에서 50kΩ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풀업과 풀다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풀업, 풀다운은 GPIO 핀을 입력으로 사용할 때만 유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으로 사용을 할 때는 풀업, 풀저항을 뭐 설정할 필요도 없고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입력으로 사용을 할 때 알아야 되는 개념이 풀업과 풀다운인데, 그 전에 우리가 플로팅 현상이라고 있어요. 얘는 이제 입력의 상태가 하이인지 로우인지
불분명한 상태를 의미해요. 자, 저희가 만약에 스위치를 연결하고 여기에 VCC를 그냥 걸어줬어요. 저항 없이 VCC를 연결하고 스위치 연결해서 인풋 핀으로 얘를 이제 값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누르잖아요. 누르면 이 VCC 하이 레벨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얘를 누르지 않으면 이제 인풋 입장에서는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지금 애매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자, 누르지 않으면 이제 회로적으로 연결된 게 없으니까 얘가 뭐 0인지 1인지 하이 레벨인지 로우 레벨인지 인풋 입장에선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VCC가 아니라 여기 왼쪽에 그라운드가 달렸다고 가정을 해도 얘가 누르면, 자, 눌렀을 때는 그라운드니까 얘가 로우가 되는구나, 자, 누르면 로우가 되는 회로구나는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누르지 않았을 때는 인풋 입장에서 얘가 하이인지 로우인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플로팅입니다. 입력 상태가 하이인지 로우인지 이 논리 레벨이 불분명한 상태가 존재하게 되는데, 풀업 저항과 풀다운 저항은 이 플로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로를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풀업 저항을 먼저 살펴볼게요. 플로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VCC에 저항을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VCC에 저항을 달아줘서 그리고 그 밑에 스위치,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해서 인풋 시그널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아까는 스위치를 뗐을 때 하이인지 로우인지 구별이 안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위치를 딱 뗐을 때 전류 흐름이 정확히 이렇게 인풋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얘가 하이가 됩니다. 스위치를 오프했을 때 인풋에 하이 신호가 입력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핀 값을 딱 읽으면 핀 값이 1이네? 스위치가 지금 오프되어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붙여볼게요. 스위치를 붙여서 스위치를 온 하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VCC가 있긴 하지만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그라운드 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인풋이 로우 레벨이 됩니다. 스위치를 온 했더니 인풋에 로우 신호가 입력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스위치를 뗐을 땐 확실히 하이 신호, 스위치를 눌렀을 때 확실히 로우 신호,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플로팅 현상이 사라진 거죠. 자, 이제 풀업 저항을 가장 많이 쓰니까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풀업 저항은 누르면 0입니다. 누르면 0. 가만히 있으면 하이고 누르면 로우 0입니다. 누르면 0.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이, 누르면 0. 풀 다운은 당연히 풀업이랑 반대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0이고 누르면 1이겠죠. 풀 다운은 이제 그라운드 쪽에 저항을 달아주는 거예요. 풀업 저항에서 지금 이 저항과 스위치를 바꿔준 거예요. 저항과 스위치의 위치만 이렇게 딱 바꿔주면, 자, 스위치를 뗐을 때 항상 그라운드 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그럼 스위치를 뗐을 때 인풋에 로우 신호가 입력됩니다. 스위치를 이렇게 붙이면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는 안 들어가요? 할 수도 있는데 안 들어갑니다. 신호가 지금 여기가 전체가 지금 VCC 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는 이 저항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항이 없는 쪽으로 가지, 이 저항이 있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인풋 쪽으로 누르면 하이 신호가 들어간다. 그래서 스위치를 온해서 누르면 하이 신호가 입력된다. 그래서 풀업 저항을 달아줬느냐, 풀 다운 저항을 달아줬느냐에 따라서 인풋에서 핀을 보고 얘가 스위치가 지금 눌린 상태인 건지 눌리지 않은 상태인 건지를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는 풀업만 본다고 했죠. 자, 안 눌리면 항상 하이 신호가 입력된 거고 누르면 로우 신호가 입력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GPIO 다이어그램 다시 한번 가서 이제 요 풀업 저항을 이제 봐줄게요.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기가 VCC,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가 이제 저항,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스위치를 이렇게 달아주고
얘를 스위치를 그라운드로 빼주면 자, 이게 완벽하게 풀업 저항을 달아준 회로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하이 신호가 핀으로 들어가고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하이 신호가 이쪽으로 안 가고 그라운드로 가서 로우 신호가 이렇게 핀에 입력이 된다. 누르면 로우, 가만히 있으면 하이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내부에 존재하는 풀업 저항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마지막으로 발광 다이오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끝마치도록 할게요. 이 발광 다이오드 LED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란 뜻이죠. 일정 전압 이상의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르고 빛을 방출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양단에 전압을 달아주고 지금 다이오드 소자 기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저항도 이제 달아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실습을 할 텐데 이제 빨간색은 동작하기 위한 순방향 전압이 2.1V고 파란색은 순방향 전압이 좀 더 커요. 3.2V예요. 일정 전압 이상의 전압이 인가되면 다이오드 양단에 인가되면 전자들이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이동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동할 때 파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파장이 정확히 가시광선 영역의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파장이라서 우리가 파란색을 볼 수 있는 거고 이 빨간색은 그때 생성되는 파장이 정확히 빨간색에 일치하는 가시광선 파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색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빨간색 다이오드를 이렇게 달아줬다고 해볼게요. 얘가 0V면 당연히 이제 빛을 방출하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요 양단에 1V를 걸어줬어요. 당연히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2.1V에서 동작하는 다이오드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2V를 인가를 하게 되면 슬슬 반응을 하게 되고 2.1V 이상을 걸어주게 되면 드디어 얘가 번쩍하고 빛이 나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전류가 부족해서 빛을 많이 방출하지 못해요. 그럼 여기를 이제 좀 더 전압을 높여서 5V를 인가를 하면 여기 양단에는 2.1V가 걸리고 요 저항 양단에는 몇이 걸리겠어요? 2.9V가 걸리겠죠? 왜냐면 2.1 더하기 2.9 해야 요 5V니까. 만약에 이 저항이 220ohm이었다고 가정하면 전류는 R분의 V니까 220분의 2.9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네, 약 13mA가 되죠. 약 13mA의 전류가 흐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서 이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 이상의 전압을 가해줘서 LED가 킬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저항을 달아줘야 이 LED가 파괴가 되지 않고 이제 과전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저항이 없으면 이 양단에 5V가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버티지 못하고 소자가 파괴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저항을 꼭 달아줘서 전압 분배를 해주고 이 전류를 떨어뜨려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론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